뭐 여름방학부터 준비했어요. 수능 끝나고 준비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 기간이 짧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다만 안녕하세요. 진학사 진학TV의 홍성수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홍성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수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면접은 사실은 뭐 어떤 제시문 기반 면접 아니면 뭐 어떤 교과 관련된 면접이라기보다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탐구했는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서 내가 한 활동들을 좀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면접에 임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건 내가 좀 뻔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것 같다. 이런 탐구 내용은 조금 뭔가 대학이 개념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답변을 미리 만들어두고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이랑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마 면접까지 1단계를 통과해서 네네. 면접을 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아마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답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경우에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선배나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좀 내 의견을 얘기해보는 네네네. 그런 연습. 뭐 찍어서 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쵸. 유창하다기보다는 좀 대학은 좀 태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막 유창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입학사정관님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공대에 막 지원하려고 하는 남학생들은 사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네. 교수님들도 그랬다고.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듣는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지. 네네. 선후 관계가 맞으면 되지. 유창하게 뭔가 꾸며내서 말하고 막 이런 것까지 아니어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데 합격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네. 뭐 여름방학부터 준비했어요. 수능 끝나고 준비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 기간이 짧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밑바탕 역량은 있어야겠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적인 글쓰기 역량이라든지 역량이라든가, 네. 뭐 사회탐구에 관련된 개념 같은 걸 좀 배경 지식이 있다든지 뭐 수리논술은 워낙 수학 실력이 좌우하는 거니까 수학적인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안 써야지. 나는 정시파니까 나는 수능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안 쓰시기보다는 네네. 조금 논술 전형 같은 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수능 끝나고라도 좀 열심히 하셔야죠.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과거의 그 논술 기출문제 그리고 문제를 출제한 의도, 지문이 속한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대학이 원하는 어떤 논술 답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 좋겠어요. 그 아까 인터뷰했던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학이 원하는 답변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진학사도 사실 수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고등학교 입시 결과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건 사실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기 어려워요. 학교 네네. 선생님들이 훨씬 더 구체적인 네네.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네 성적대에 이 정도 세특 내용이면 예전에 어디 붙었었어 이런 정보가 사실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좀 학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런 네. 걸 듣더라도 내 생계부가 진짜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저도 상담을 하지만 얘는 이 정도 학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정인 데가 있으니까 한번 상향으로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얘는 이 정도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모르는 케이스도 경우들, 있어요. 네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만약에 컨설팅을 하시게 된다면 네. 그냥 참고사항 중에 하나 정도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네. 수시는 6번만 쓸 수 있잖아요. 네.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 빼면 6번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써서 최종적으로 다 불합격하는 학생이 1년에 몇 명은 있어요. 그러면 네네. 7개 쓰면 다 떨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7개 썼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모든 대학이 다 떨어집니다. 정시밖에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또 정시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6개를 썼는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랑 부모님이 아이디를 공유해가지고 네네네네네. 내가 여기를 썼는데 네. 부모님이 혹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다른 데 추가로 했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지 않은데 있어요. 1년에 꼭 몇 명씩 나와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피하려고 해야 될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별로 마감 시간이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대가 13일 6시에 마감하는데 고대는 13일 5시에 마감하고요. 연대는 14일 5시에 마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생각할 때 한 6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다 한 6시 겠지? 5시쯤에 써야지. 다 6시겠거니 하면서 써야지라고 했는데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